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소형주의 강세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원전, 전력설비, 초전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복도폭과 주차장 등의 요건을 완화해 생활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춥니다.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진에 이어 두 번째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은 내년 하반기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인 임상에서 13%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치료 결과에서는 복부 내장 지방을 40% 줄이면서 강력한 효과의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산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중소형주의 강세로 상승세가 나아졌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 현재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 반등을 좀 했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이제 반등의 어떤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시장의 추이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전체 어떤 여기를 보시면은 외국인의 코스피 동향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매도세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어떤 매매 포지션 가지고 어떤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든 그런 구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이제 매도 쪽, 현재 기관은 이제 현재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큰 흐름은 혼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지수의 동향을 보시면은 박스권에 이제 철저히 갇히면서 이 수렴의 끝자락을 향해서 좀 가고 있고요. 횡보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이제 모멘텀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이 없는 장세가 좀 10월 말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자체 만약에 이제 대선 국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어떤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구체적인 섹터가 이제 정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렴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이제 기대기보다는 특정한 테마나 섹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또 흐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서전기전이 상한가를 갔네요. 그러니까 섹터주로 보시면 원전 관련된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마존, 구글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이 결론적으로 많은 어떤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좀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임대 사업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많은 전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뭐 짓는데 또는 AI 가속기 돌리는데 뭐 얼마 전기가 조금 더 들어가겠지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산업단지 몇 개를 세우는 뭐 그런 전기를 잡아먹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전 아니면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서전기전은 시총이 좀 적어서 뭐 상한가를 갔는데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BHI, 우진엔텍 부분, 한전기술, 한신기계, 이제 우리기술, 우진 이런 종목이 이제 대표적으로 또 한전산업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잘 알려진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한전기술 부분들 그다음에 한전 계열사 부분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잠깐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약간 슈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삼각수렴 형태 끝자락에서 위쪽으로 상방향 슈팅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AI 가속기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온전히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SMR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확률은 조금만 있다. 대장주로서의 에너빌리티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은 자 모비스란 종목이 좀 보여주네요. 모비스란 종목군도 마찬가지 현재 뭐 섹터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모비스, 서남, 그다음에 CCS,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테크 자 이런 종목이 이제 오리지널 좀 많이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좀 알려지고 있죠. 근데 모비스라는 종목은 약간 핵융합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모비스 쪽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부분인데 이제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핵융합 가속기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필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입자 가속기를 하게 되면은 반경 2km 정도의 거대한 원형 시설을 짓는 그런 건데 지금 지방에서는 수주 경쟁이 엄청나게 좀 치열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대 장치 산업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 종목이 모비스라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순환매로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조정이 있으면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핵융합 또 거대 장치 산업 이 부분은 이 방사선을 이용한 또는 양성자를 이용한 또는 중성자를 이용한 어떤 바이오 치료 또는 질병 치료에서도 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도 이게 상당히 연관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초과학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모비스를 우리가 이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넥신 종목이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섹터로 보시면은 현재 면역 항암제 쪽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이 mRNA 백신, DNA 백신 부분들이 좀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죠. 마이크로 RNA가 현재 노벨 의학상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이제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CLT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넥신이 특별한 부분이 있고 GC셀, 녹십자셀, 삼형변경, 뉴트릴렉스 종목 CLT 쪽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뭐 차바이오텍에 관련된 에클론, CLT, 또 줄기세포 이쪽 관련된 부분이 전체 어떤 부분에 강세로 좀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바이오텍을 한번 좀 순환매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제가 가끔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지만은 삼각수렴형 패턴으로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현재 줄기세포 쪽 치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동,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 현재 글로벌 진출에 대한 거점망도 확보를 좀 해주고 있죠. CDMO도 진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관 그룹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밸류에이션상 한번 슈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모아 데이터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모아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증명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AI 학습에 있어서 딥러닝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솔루션, 모아 데이터하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순환매로 모아 데이터가 좀 올라주고 있는데 시총이 원래부터 적은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져서 적어지는 뭐 시총 1,000억 미만이지만은 그래도 현재 AI 쪽에 또 순환매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 두 개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피델릭스가 오늘 1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하다 밀고 상승하다 밀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다 밀리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살짝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분출이 돼서 뭐 이런 삼각수렴형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부분에 어떤 반도체 첨단 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분야에서 반도체 굴기가 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뭐 대략적으로 뭐 종목은 뭐 오늘 동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 전력설비, 그리고 초전도체 이쪽에서 상승세 나오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출판 관련입니다. 오늘도 한강 작가 관련주들 일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수상 이후에 엿새 만에 100만 부가 넘게 책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초전도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연세대 연구진이 액체와 고체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보유한 전자 결정을 실험에서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예. 오늘도 시장은 혼란스럽지만 또 다양한 이슈들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뭐 전체 한번 하나씩 네. 좀 섹터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보다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일일성이 아닌 어떤 추세적인 거를 보고 있는데, 자, 그 노벨 문학상 차지한 한강 저자의 작가 부분에 어떤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S24에서 가장 많이 현재 서점적으로는 교보문고, S24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풍문고 이쪽이 대부분 어떤 시장 지배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S24가 당연히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요. 다만 오늘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린 부분들은 밀리의 소재라는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북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전자책 플랫폼 업체 예전에는 책을 사서 소장하게 가치까지 이렇게 겸비하는 그런 트렌드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자책이 진행이 되면서 전자책을 일일이 사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구독료, 월 구독료 형식으로 내가 월 얼마씩 내고 원하는 책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이거를 현재 오디오북 형태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밀리의 소재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제 주가가 온자리까지 다 왔습니다. 저평가적인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트렌드 변화가 한번 다시 시작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이 또 안전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밀리의 소재란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이제 뉴스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이게 이 고지혈증 치료제의 어떤 특정 성분이 비만, 당뇨, 심부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지혈증 하면은 혈관 질환이죠. 혈관 질환 관련된 그런 어떤 작용 기전이 비만, 당뇨 이런 쪽하고 연관이 좀 됐다 하는 어떤 뉴스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현재 페노피브레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GLP-1 유사체 이 관련된 종목군만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는 페노피브레이트라는 성분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 파마를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물론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국 파마 부분들은 알다시피 이 페노피브레이트 활성령인 페노코린을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 국면이 지금 쌍바닥 형태가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일시적 눌림목을 보이다가 한번 튀고 올라가는 약간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나머지 세 번째 부분에서는
초전도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제 전자 결정을 발견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에서도 전자가 흐르는 특정 부분들을 발견했다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초전도체 이론에 의하면은 현재 이 고체의 일반적인 성분이 지나친 영하 극저온 상태로 가면은 현재 자유전자가 고체 사이 정형화된 그 틈새 안에 자유롭게 떠다니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이론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서 어떤 특정 성분, 어떤 화학 성분 안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어쨌습니까? 그 틈새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와 비슷한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초전도체 어떤 기술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다만 상용화라든가 아니면은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반도체 발열 현상 또는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초전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른 부분들이 현재 신성 델타테크하고 파워로직스 이 두 종목이 좀 있죠. LK99 뭐 기억이 가물가물실 하실 분도 아는데 이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LK99를 개발한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 현재 펀드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올라줬는데 파워로직스의 본질적인 가치가 2차 전지 보호회로 카메라 모듈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제 베트남에서 현재 2차 전지 보호회로 관련된 공격적인 증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고 2차 전지에도 술안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오래간만에 좀 튀어준 부분인데 초전도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나머지 이제 네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어제 뉴스인데요. AI 가속기 힘 키우는 AMD 삼성 HBM3E 활로를 찾았다. 그러니까 삼성의 삼성의 지금 위기죠. 반도체 화학 국면의 위기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AI 가속기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HBM의 기술, 패키징의 기술 이런 부분 차원에서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또 동맹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TSMC와 연결이 되는 이런 삼각구도가 진행이 되는데 AI 가속기 엔비디아의 경쟁 회사인 AMD하고 삼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뉴스로 좀 떠올랐기 때문에 AMD가 현재 강력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착실한 기반을 서서히 현재 닦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 그다음에 AMD의 리사수 회장의 어떤 그 나름대로 또 같이 이제 대만 사람이죠. 그리고 같이 육촌지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뭐 상황인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삼성의 활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AI 가속기 이 개념 그리고 결국은 AI 가속기를 누가 만드느냐, 누가 파운드를 하느냐, HBM을 누가 공급하느냐 이 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전쟁은 계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마침 장에서 그래도 HBM이나 뭐랄까 반도체 시장은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한미 반도체가 또 영업이익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또 이렇게 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되는 걸까 좀 궁금한데 오늘도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D램의 명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데이터 위주의 어떤 시대가 펼쳐졌는데 지금은 현재 GPU의 어떤 시대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근데 서서히 이제 그런 것이 이동할 수 있는 기술적 트렌드가 하나둘 주고 있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패키징, 첨단 패키징이죠. AI 가속기를 어떻게 이제 이 D램이 데이터가 뒷받침해 주느냐 하는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데이터의 이동이 무한정 반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데이터가 이동을 한 것보다는 데이터 그 안에다가 프로세싱, 간단한 연산 처리 장치를 하면은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PIM. PIM은 뭐냐면은 프로세싱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제어 다 하는 당시 아니라 간단한 연산은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의 그 이동, 이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CPU의 일부 기능을 메모리에 이관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CPU와 메모리를 통합하는 신개념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느냐. 서서히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죠. 결론은 뭐냐.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컴퓨터 환경을 바꾸면은 데이터 이동의 병목 현상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뭐예요? 메모리 안에서 모든 걸 하자. 이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신도시 개발한데 우리가 이제 이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으면은 주거단지에서 산업단지를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현재 그 주거단지 안에다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그 개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개념인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한 개념이 이제 PNM이죠. PNM은 뭐냐면 연산기 바로 옆에다 D램을 붙이자. HBM이 그런 거죠. HBM은 이렇게 수직으로 오는 거고요. 그렇지 이게 이제 PNM 개념인데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근처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자 한 것이 PNM 개념인데 그렇지 말고 차라리 연산기 안에 그 데이터 안에다가 차라리 이런 그 부분들을 집어넣자 하는 것이 프로세싱 인 메모리 개념 PIM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HBM, PIM이라는 개념이 또 뒤에 따라 묻는 것이 좀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IM은 기존의 컴퓨터에 올리는 간단합니다. CPU와 GPU가 있는데 현재 이게 이제 데이터가 계속 오가는 이런 부분이죠. 무한정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성능이 무한대로 확대가 될 수 없다.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CPU, GPU의 일부 연산 기능만 이 안에다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일부만 보내기 때문에 결과값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게 한산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이 이렇게 이게 이제 PIM 개념이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을 현재 극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HBM의 일부를 PIM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현재 어떻게 보면 GPU죠. GPU 옆에 D램을 수직 증출하고 간단한 로직, 연산 기능을 한 것은 베이스 A로 뒀습니다. 이게 기존의 개념인데 그렇지 않고 이 사이사이마다 중간중간마다 이 사이 다 집어넣자 하는 것이 바로 PI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HBM, PIM은 뭐냐면은 GPU 옆에다가 HBM 수직 증축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거지만은 GPU 옆에 수직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 층층마다 현재 연상 기능을 넣자. 이렇게 되면은 더 줄어든다. 이런 개념이 HBM PIM 개념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진보된 개념이 HBM PIM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이 AMD죠. AMD가 삼성전자에 HBM PIM을 적용을 좀 했더니 정말 좋다. 이렇게 해서 AMD하고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가 현재 스멀스멀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방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확대된 그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전력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좋다. 그리고 당연히 AMD의 물량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맡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어떻게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하느냐 제품을 보면은 당연히 D램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요거는 PCI 익스프레스 이렇게 잭을 이제 찡기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반도체가 따닥따닥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거 안에 연상 기능을 이렇게 연상 기능만 붙어 있고 결과값만 이렇게 송출해서 현재 GPU나 이쪽으로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HBM 아니라 현재 GDDR이나 뭐 다른 개념이 되겠죠. 칩이 되겠죠. 자, 이런 개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걸 가지고 이 GPI 가속기 칩 놓고 이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캐비넷 같은 이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고 있다. 구상만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HBM 자체가 강세이기 때문에 PIM은 기술적 완성도가 좀 더 이제 진보 좀 돼야 되겠죠. 누가 싫어해요? 엔비디아가 싫어하죠. 데이터가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싫어하는 부분이 될 수는 좀 있습니다. 근데 대세는 서서히 넘어갔다. 삼성의 시간은 한 2년, 3년 현재 시간적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PIM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인체의 두뇌에 해당이 되는 머리, 두뇌는 어마어마한 연상 속도를 하고 뭘 하지만은 에너지를 거의 소비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머리에 스팀이 올라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열이 생기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저전력으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뉴런 구조를 봤더니 이런 구조가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의 현재 신경 전달 통로 역할 그리고 다시 한번 신경이 다시 데이터가 좀 오는 모습을 이렇게 요거를 반도체의 어떤 구현 형태로 하는 것이 바로 NPU라는 뉴로모픽이라는 반도체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NPU와 러닝머신의 개념, 다시 말해서 이거를 현재 신경세포 부분의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로직을 짜다 보니까 결국은 PIM의 개념 자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연상 기능을 하는 그런 원리하고 거의 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PIM 개념에서 이제 NPU 개념이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NPU 개념은 뭐냐면 기존에는 CPU, 메모리, 전송 회로 이게 병렬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뉴로모픽 관련 같은 경우는 CPU 안에 전송 회로가 있고 바로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각기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또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응용해서 이제 NPU라는 개념까지 등장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할 때 현재 딥러닝 할 때는 특별한 로직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NPU의 어떤 기능들이 모든 AI 가속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GPU가 전체적으로 있는 건데 GPU 안에 NPU라는 그런 신경회로의 어떤 닮은 그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PU 하면은 모두 다 NPU가 아니라 GPU 안에 별도의 이런 로직 회로를 넣는 것을 말하는데 요거는 테슬라의 현재 FSD의 어떤 칩 안에 반도체 레이아웃입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NPU에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는 PI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수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PIM 개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PIM이었습니다. 병목 현상을 극복할 만한 기술로 최근에 CXL과 함께 또 부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자, CXL에 뭔가 견줄 만한 오늘 저희가 배워본 이 PIM 이쪽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또 잘하고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PIM에서 뉴로모픽 네. NPU가 나와주기 때문에 결론은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를 연구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네페스 아크 두 종목이 특징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 자산,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이 안에 현재 NPU 기능,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안에 GPU가 CPU, GPU, D램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인공지능 NPU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이 NPU에 대한 설계 자산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설계 자산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페스 아크는 뭐냐면 네페스 그룹주로 후공정 관련된 첨단 공정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테스트, 현재 뭐 검사 장비하고 테스트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별도로 뉴로모픽 인공지능칩에 대한 테스트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NPU, 또 PIM에서 전환이 된 NPU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가 특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 자산 쪽에서 이미 탄탄한 기업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다음 네페스 아크의 경우는 뉴로모픽 인공지능 칩의 테스트 개발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네페스 아크입니다. 네. 예. 자, 네페스 아크는 최첨단 기술 FOPLP라고 이야기했죠. 플립칩은 칩을 거꾸로 엎은 걸 말하고 이게 셜더볼을 장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플립칩인데 이게 웨이퍼 단계로 웨이퍼 단위 이게 서브스트레이트 된 것이 아니라 웨이퍼 단위로 웨이퍼 자체로 하면 얇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능이 FI 현재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 WLP인데 이 웨이퍼가 아닌 웨이퍼보다 더 큰 판넬로 만들면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은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 회사에서 뉴로모픽 칩 NM500을 개발하는 모멘텀들이 상당 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쪽에 단순한 검사 장비를 넘어서 이런 반도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수직계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스 아크가 좀 더 우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페스 아크를 좀 더 현재 더 위에 두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네페스 아크였습니다. 뉴로모픽 기술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은 아쉽지만 양시장 네. 모두 하락세에 돌아섰는데요. 네. 자, 그래도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종목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예, AD 테크놀로지 네. 보도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하면은 자, 이 회사는 이제 주문용 반도체, ASIC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하는데 이제 ASIC 자체가 이제 주문용이고 주문용이라는 것은 빅테크 기업이 원하는 어떤 거를 설계 자산을 현재 반도체 칩 안에다 레이아웃해서 만들어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보통 모바일 칩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AG라고 쓰고 어플리케이션 AP라고 읽으면 딱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업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의 이제 VCA 밸류체인 현재 부분에 그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주문용 반도체 설계의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거는 고집적 회로 SoC 부분 그다음에 ASIC 반도체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첨단 공정에 대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NPU와 쪽하고 가장 유사하게 좀 돌아가는 또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좀 했다시피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 개념 현재 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TSMC의 어떤 그 협력 업체로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은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디자인 하우스라는 개념은 뭐 아시다시피 관리 감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 없는 반도체 회사하고 이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은 현재 공장을 소개시켜주고 설계 부족한 IP 업체도 소개시켜주고 제품이 다 나올 때까지 후공정까지 모든 것을 관리 감독 대행을 해주고 또 자기의 어떤 IP 자산이 있으면은 하는 김에 저희들 것도 쓰세요 하면서 슬쩍 끼워 놓고 그런 부분이죠. 판매하면은 현재 무료로 해드렸으니까 로열티 꼬박꼬박 1% 내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다. 관리 감독만 해서도 똑같은 반도체를 만들고 생산하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익, 꼭 그 출판사 인쇄 방식의 어떤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AD 테크놀로지는 삼성 현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설계 보유 인력의 현황을 보더라도 가장 많은 이제 보유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죠. 그런 쪽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체 개발 IP 자산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SRAM 쪽, DRAM 쪽 부분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판매도 좀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판매도 하고 여기에 부족한 다른 것은 IP를 다른 업체에서 또 사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랜드 플래시 초고속 랜드 플래시를 보통 SSD라고 하죠. 기업용. 여기 컨트롤러라고 해서 요거는 CXL 개념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관련된 설계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요거 ADP 500이란 플랫폼 형태로 이걸 이제 구현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첨단 어떤 방식의 기반의 설계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3나노 GA 기술의 기반의 설계 수주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HBM에 들어가는 현재 인터포저까지 이용하는 그 패키징 기술의 설계 능력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GA 방식이 이제 대세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는 3나노 방식부터 GA 방식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요. 대만의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팹 방식을 하다가 2나노부터는 GA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업체는 최첨단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할 때는 당연히 이 업체다 디자인 하우스를 맡기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3나노가 시장이 성숙될, 물론 첨단 공정에서는 3나노지만은 지금 대중적으로는 5나노, 7나노, 뭐 D램은 10나노 여기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주 최첨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5만 원짜리가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빠지고 15,000원까지 갔다가 쌍바닥을 찍고 이제 서서히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15,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 윗단 10,000원 올려서 보는 2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재 PIM 개념은 MPU의 어떤 형태가 발전된 형태고 MPU에 관련된 것은 주문용 반도체에서 나온다. 주문용 반도체에서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까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ASML 실적이 안 좋아서 반도체 중에서 슈퍼홀이 딱 2개가 있습니다. ASML, EUV, 노광장비 이쪽이죠. 그다음에 설계 자산의 독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ARM. 이 2개는 넘버원 슈퍼홀 투탑인데 ASML이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물론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네덜란드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그런 부분인데 TSMC의 실적 발표는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가 진행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일시 급락 뒤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종목이 거의 박스권, 삼각수면이 상당이기 때문에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증시의 반도체 동향, TSMC의 그 실적 발표라든가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세를 보면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감 전략까지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출판, 비만 치료제, 조전도체, 그리고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PIM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경제TV와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위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